안녕하세요. 이롤쌤입니다. 요즘처럼 입시나 교육 이슈로 혼란스럽기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없는 것 빼고 없다는 이 무한도전 짤이 지금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수능 150일도 안 넘겨놓은 시점에 윤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즉각 수능 난이도 문제로 번졌고요. 수능도 아니고 6월 모평으로 교육부 대국장이 경질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특히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들 사람들은 현재 수능 경향에 맞춰서 공부하고 있었을 고3 수험생, 재수생, 연수생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위태롭고 모두가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저 하던 대로 하던 것을 묵묵히 잘 해나가면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건 잘 알아요. 그래서 요즘 그 어떤 국가기관 부서보다 가장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교육부에서 6월 21일자로 보도자료를 하나를 발표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다소 함축적인 제목이고요. 첨부 파일을 들여다보면 32페이지가 넘어가는 꽤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 안에는요, 우리 2009년생 이하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께서 꼭 알아야 하는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 보도 자료이다 보니까 추진 과제도 꽤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중에 빨간색으로 표기한 이 박스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첫 번째 사항은 이겁니다. 이번 교육부가 내놓은 공교육 제고 방안 안에는 이전 정부의 획일적 평등 정책이 사교육을 더 유발시켰다. 그래서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저하시켰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입학한 후에 중학교 1학년까지는 학교에서 별다른 성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자녀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학원에 가서 시험을 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제고 방안을 보면은 학습 및 성장의 결정적 시기인 초3과 중1을 책임 교육 학년으로 국가가 지정을 해서요. 국가 차원의 학업 성취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책임 교육 학년제는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 교육 학년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일각에는 이 과거 일제고사의 부활이 아니냐, 그래서 사교육비가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또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장관님이 대답은 이렇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간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평가 시기 이런 것들을 학교가 사정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다. 교육청에 우리는 유인을 제공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학생에게 해달라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그래서 과거 일제고사라고 비난받던 그 부분과는 다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학교에 자유를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과연 또 제대로 된 학력 성취로 평가가 될 수 있는지도 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사실이 좀 결정이 됐는데요. 이번 발표에서 우리 2009년생 이하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2009년생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평가 방법이 아직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일단 원안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때 아이들이 선택하는 모든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가 원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작년 12월 고등학교 1학년도 절대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이것이 결정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이 문서 안에서 확정이 된 것이죠. 결론은 원안대로 간다입니다. 즉 고1은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등급이 나옵니다. 즉 고1만 상대평가를 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직관적인 숫자인 등급이 찍힌다라는 것. 그러면 고1 내신이 주는 의미, 중요성은 어떨까요? 지금보다 커질 것은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1 내신을 위해서 사교육을 또 더 열심히 받는 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정이 됐다는 거는 꼭 알아두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평가하지 않는 대부분의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제를 한다는 거죠. 성취평가제는 즉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취평가 자체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어제 이 문서에는 성취평가 신뢰도 제고에 대한 부분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위해 공통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자체, 교육청, 외부 점검단 이렇게 3단계 점검의 평가관리센터까지 설치하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작년까지 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이런 것들도 결정이 안 났습니다. 폐지가 된다 아니면 일반고로 전환이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결정이 안 났었는데 이번에 결정이 났습니다. 이번 정부는 좀 고등학교의 다양성을 유지하자라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는 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전환 예정이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결국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특수한 상황, 좀 특이할 만한 지점은 바로 이거예요. 기존 외고와 국제고의 특목고 지위를 유지하되 희망하는 경우 가칭이죠. 아직 국제 외국어고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럼 지금까지는 없었던 국제 외국어고라는 새로운 특목고도 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 외에 또 이런 부분도 눈에 띕니다. 농산어촌, 그리고 원도심 등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한다라는 이제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예시인데요. 이게 그럼 어떤 학교이냐? 민간, 그리고 교육혁신가, 기업 지자체 교육재단, 이런 쪽에서 뭔가 공립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K-팝 스쿨이라던가 대안학교 특성화고 이렇게 기존 공립학교와 다른 방식으로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윤 정부가 추진하는 이 학교 다양성 정책과 맥을 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내용 정리. 우리가 이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알아야 될 내용은 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은 책임교육 학년제로 국가가 지정해서 국가가 나서서 학력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를 내년부터 실시하겠다. 이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두 번째,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시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만 등급이 나오는 상대평가를 하고 나머지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고1 때만 등급이 나오는 것은 확정이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폐지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국제 외국어고라는 새로운 유형의 특목고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고민들이 좀 많으실 텐데, 그럼 저는 이제 나름대로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대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뭔가 계속 바뀌고 입시가 복잡해 보이고 교육정책이 말이 많아도 일단 걷어내 봐야 핵심이 보입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좀 생각해야 될 사항은요. 일단은 이번 정부는 특목고를 다 살려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국제외국어고라는 새로운 특목고 유형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더 다양해졌어요. 그런데 또 알아야 될 사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받는 우리 2009년생 이하 아이들의 고등학교 입학하는 일반고에서는 특목고의 교과목을 일반고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같은 일반고도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한 경쟁이 될 거예요. 고등학교가 너무너무 다양해졌고요. 교육과정도 다양해졌다는 이 사실을 좀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좀 더 이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뭘 잘하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좀 진로를 좀 미리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기본이죠. 국영수 기본 과목에 충실하면서요. 일단 저는 선행보다는 너무 앞선 선행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현행 그리고 후행에서 결손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결손이 없도록 계속해서 충실하게 기본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공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과제 탐구 역량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실 수업도 예전처럼 뭐 주입식 이런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 참여형 수업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협동 수업이라던가 프로젝트 학습이라던가 토의 토론 수업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지식 측정이 아닌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 앞으로는 서논수령 평가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2028 대입 개편안이 발표는 안 됐지만 서논수령 도입이 된 수능에 대한 이야기도 오가고 있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세특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사고하고 깊이 있는 학습을 하고 요즘 아이들이 참 쓰는 것을 싫어하죠. 그렇지만 서논수령 대비한 연습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선훈 수령 대비라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이요. 초등학생은 매일매일 일기라도 쓰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사고하고 글로 쓰는 연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8 대입 개편안, 즉 2009년생 이하 아이들이 적용받는 그 입시는요. 올해 하반기로 발표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2009년생 이하의 입시는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들리는 이야기는 모두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니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에 하루하루 충실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아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어머니들께서 사교육에 휘둘리지 않고 바뀌는 교육정책에 불안하지 않으시도록 언제나 진정성 있고 그 다음에 명확한 정보로 그런 교육정보의 불균형이 없도록 제가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